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재명 친북 좌파 정권의 헌법 헌정 질서를 파기하는 문제와 또한 헌법 개정 강행 책동 그리고 퍼주기 포퓰리즘의 재정 파탄 우기에 대해서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은 자유한정 포럼 상임대표 이기태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분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경남 행정부의사를 지낸 권경석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변호사이며 전직 국회의원이며 자유한정 포럼 사무총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신규철 의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론자에 나오신 권경석 의원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좌파 정권의 헌정 질서 유린과 법치 시스템 파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24년 총선 이후 탄핵 심판, 그다음에 25년 대선 패배에 있어서 입법 폭거에 대해서 아마 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좌파 독재 정치 집단의 헌정 유린과 법치 파괴 실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바입니다. 저는 2024년 총선에서부터 탄핵 심판 그리고 이재명이 집권한 그 시점까지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시키고 법치를 짓밟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두 가지만 바로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야라고 일컬어지는 이 정치 집단은 줄 탄핵, 정부 입법 무단 거부,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입법은 무조건 폭거로 통과시키는 이런 책동을 통해서 권력 남용과 국정 마비를 야기시키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이 행위는 헌법 제8조 사항에 보면은 헌법의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런 짓을 저질러 봤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2025년 4월 4일 탄핵 심판 선고문에 보면은 요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가 개헌 전까지 장관, 감사원장 등 탄핵 소추를 무려 22건을 했는데, 탄핵 소추할 때는 분명히 위헌 위법성에 대한 숙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숙고 없이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발의를 함으로써 이 탄핵 제도를 정부 압박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런 소지를 담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 아마 지적할 겁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만은 그때 구에는 거야를 말합니다. 야당 때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 입법은 무단 거부하고 정부 반대 입법은 무더기 통과시키는 이런 권한 행사야말로 국회의 권한 남용 또는 국정마비 초래라고 하는 이런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이건 바로 헌법 제8조 사항의 헌법의 기본 질서를 위반한 그런 책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이 이 부분이 헌재가 판결문에 바로 지적한 내용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맹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규철 총장한테 질문했습니다. 25년 6.3 대선 이후 이재명 좌파 정권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장악을 했습니다. 이 장악한 특동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국 이후에 이렇게 권력이 집중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금 우리 이규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법, 행정 거기다가 도저히 장악돼서는 안 되는 조직인 사법부까지도 지금 스스로 지금 정권에 지금 이제 수능하고 또 순치되어가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 사법부를 돌이켜 보면은 권력이 잘못 갈 때는 그래도 판사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은 88년도 뭐 그때 88년도를 기억합니다. 그때 대법원장에 대해서 판사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줘야 될 대법원장이 너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렇게 해서 대법원이 물러났습니다. 그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이 물러났어요. 지금 판사들을 목죄하는 법회복제라는 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판사도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리면은 지금 법회복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뭐 가까이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하고 재판하는 판사들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1호로 지금 법회복제 1호로 지금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이게 참 이게 대한민국 이제 민주주의의 심각한 이거 지금 위협이고 또 민주주의가 지금 파탄되려는 이런 위기에 몰려 있는데 아직 국민들께서 이 심각성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주가 부양에 총동원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국민연금까지도 뭐 주가 부양에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1,500만 주식 인구에 마음 얻으면은 선거 이길 수 있다. 또 정권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제 입법, 행정, 사법부까지 동원해서 판사들도 숨죽이게 만든 이러한 그 민주주의 파괴 행동이 벌어지는데도 아직 국민들께서는 이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위기가 있고요. 저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지방선거까지는 뭐 그래 간다 하더라도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런 행태가 계속될 때 이것은 엄청난 이제 국민적 저항에 곧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지금 이재명 좌파 정권에서 지금 헌법 개정과 국민 투표를 강행 처리하려고 지금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번에 이재명 좌파 정권의 헌법 개정은 먼저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영구 집권의 어떤 총통체제로 가는 제2의 히틀러의 총통체제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권경석 의원님께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헌법 개정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헌법 개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해 간다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87년 헌법 개정할 때 그때는 민정당 시절입니다. 140여 명의 여당 의원 그리고 103명에다 나중에 7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야당 의원 이 똑같이 4대4 동수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수기를 끝에 합의를 거쳐서 처리한 우리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 아시다시피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배제시키고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나머지 강론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5.18 헌법 조문에 설치하는 문제도 이 부분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내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과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선 광주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와 바로 연관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건 된다 안 됐다 떠나서 토의를 해야 될 대상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유공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5.18 유공자 특별법에 따라서 조치한 그 과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국가 유공자법까지 행정적 문제 등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가 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헌법 전문 수록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당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런 절차적 가능성을 또 강행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 추진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왕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다른 부분에 대한 헌법 개정 조항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헌법 개정안 중에 지방분권과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시도 통합 문제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헌법 개정을 하기 전에 현행 지방분권 내지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헌법 규정부터 제대로 지켜라 이 말입니다. 하나만 예를들게요. 교육감과 시도지사 같은 시도라고 하는 광역 자치단체 범위 안에 두 개의 자치단체가 존재하는 희귀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영토 안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느냐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제 따로 독립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바로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구체적으로 지금 교육감 제도는 의회도 없는 자치단체의 말입니다. 헌법 제118조 1항에 보십시오. 자치단체가 되려면 의회를 가져야 된다. 없는 자치단체 운영하고 있는 위원 제도가 버젓이 통행되고 있는 이런 것부터 고쳐라 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본권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 주권 행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선거권입니다. 이 선거권 중에 사전투표제는 국민의 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고치지도 않고 무슨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무슨 기본권을 확보하느냐 이야기예요. 있는 헌법부터 제대로 지키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앞에 제가 시험 말씀드린 5.18 문제 등등에 관련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6월 3일 날 국민투표를 하고 헌법 개정을 해서 붙인다 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헌법 개정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지금 자기들끼리만 지금 작전 세우고 비밀에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규철 총장님께서는 변호사를 하고 계시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저들의 어떤 음모와 헌법 개정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지난 4월 6일 날 헌법 개정안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아시듯이 헌법 개정안은 정부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또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이렇게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정부안으로 이건 국회안이 아니고 정부안으로 이렇게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20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고
또 공고한 날로부터 그렇지. 그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걸 참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고 기간이 끝나고 30일 이내에 또 국민투표 붙이게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뭘 개정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법인 그 헌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면서 국민들이 개정의 내용도 모르고 있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그 의도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또 언론에서 분석하는 글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건 맛보기로 그냥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구체적인 혹시 내용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 헌법 개정안이. 그 내용은 뭐 지금 이제 권경석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헌법 전문에 이제 5.18과 부마 항쟁을 뭐 민주화 정신 개성한다는 명목으로 넣는 것 같습니다. 그걸 넣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해제 요구권만 있었는데 국회에 이제 계엄 할 때 아예 승인을 받고 해라. 국회 승인을 받고 하라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 이건 웃기는 얘기죠. 이건 대통령이 정말 이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국회가 뭐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제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승인을 받아라 이런 내용을 넣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아까 권경석 의원님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하고 지역 균형 발전 뭐 이런 내용을 담겠다는 건데 특히 이번에 더 문제되는 것은 5.18하고 부마 민주화 운동 이것을 민주 뭐 정신 개성한다는 이유로 뭐 이렇게 넣겠다는 겁니다만 지금 민주 정신이라 국민의 저항권에 관해서는 이미 4.19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가 지속되는 한 이렇게 규모의 전국성, 전국민적 공감성, 또 그 혁명으로 인해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것이라면 이제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걸 국민이 다 용인하고 그럴만하다 공감하지만 지금 아까 권경석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5.18 같은 건 광주 지역에 국한된 그런 것이었고 그러니까 전국민적 공감성이 없는 한 지역에서의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민주화 정신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또 실패했고. 예, 그런데 더군다나 뭐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뭐 성공한 것도 아니잖아요. 4.19와 같이. 그러니까 그 역사성이나 전국민적 공감성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건 국민의 민주주의 정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이렇게 민주정신을 담은 4.19 정신 하나를 대표적으로 넣는 건 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 군도적으로 5.18이니 부마항쟁이 있다 이래 되면 또 68년도 늦자. 심지어 좌파들이 제주 4.3도 늦춰갈 판입니다. 또 여순발라도 늦춰갈 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건 감당 못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그러니까 이건 차제의 이런 시도는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이건 이번 헌법 개정에서 저는 가장 크게 막아야 될 것이 5.18 부마항쟁을 헌법에 넣어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누더기로 만드는 거. 이건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 4.19 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전쟁 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쟁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가지고 우리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활동을 내란 모드로 가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탄핵시킨 것 똑같이 전쟁하고 관계없는데 전쟁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전쟁 추경이라는 26조를 이제 그것도 뭐 여야 합의로 통과했더라고요. 그 야당이 뭐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지금 채무가 지금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됐고 또 재정 파탄 위기에 와 있다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한 거죠. 말씀을 해주시죠. 이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위험 수준입니다. 이걸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재정 파탄의 내관이다. 재정 파탄이 되면 나라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 존립에 문제가 있다. 이럴 정도로 아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은 전통적으로 확장 재정이라는 이름으로 퍼주기 여성운영을 습관화되다시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뭐 이란과의 전쟁을 이제 명분으로 전쟁 추경을 발의하면서 26조를 요구를 했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뭐냐면은 첫째는 이 추경이라 하면 비상적인 재정 수요에 응급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말하자면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수단을 전제로 하고 일어난 재정 충당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죠. 중동전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생활이나 생계의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비상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70% 전 국민 중에 소득 수준 70% 이하는 다 준답니다. 70% 이하의 제일 위의 경제선상의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80만 원의 1인 평균 소득인데 여기다 2 곱하면 2인 가족일 경우에 750만 원입니다. 750만 원의 월수를 받는 그런 세대가 과연 응급세대입니까? 영생의 세대입니까? 생계 불편 세대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 예산을 풀어보면은 이게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 번 안 하겠습니다. 국민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만약 현재와 같은 상태대로 간다면은 우리나라 재정은 파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IMF의 그 지적사항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형편에서 2025년도 채무 비율은 지금 2025년도 채무 비율이 정부 발표는 49%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IMF가 추정하기는 여기다가 3.4% 정도 더 보태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산정 기준은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자치단체 채무 두 개만 포함됩니다. 그런데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공공기관 채무까지 포함합니다. 비금융 공공기관 채무까지 포함하면 49%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54%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이대로 간다면은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64%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보다는 한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금융 공공기관 채무까지 포함했습니다. 10% 정도 올라간다. 이러면 이 수준이 얼마냐?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 채무 비율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비기축통화국의 선진국 11개국 중에서 1등입니다. 단연 1등입니다. 요 추세대로 올라가면 앞으로 3년 내 위험하다. 국가 신용도가 추락할 우려가 있다. 국가 신용도 추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 신용도 추락한다. 수출 시장 줄어진다. 수출 시장 줄어지면은 이제는 전체 시장 규모가 줄어지니까 법인세 비롯한 세수가 줄어진다. 세수 줄어지면은 GNP 내려간다. 그럼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은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국가 채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 4년이 위험하다. 위기에 처해야 돼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규철 패널리스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전쟁 추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의 열차 타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급행 열차 타고 달려갑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다시피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정권을 잡고 그 차베스가 지금 이재명의 제2의 차베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했는데 여러 가지 헌법도 파기하고 그 재정도 파탄시키고 폭불심으로 재정 바꾸고 이제 이 베네수엘라 간다는 그 급행열차를 타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 들 때마다 가슴이 섭섭한데
혹시 베네수엘라와 우리나라 비교할 수 있는 아마 좀 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경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좌파 정권이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또 지금 이재명 정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총선을 앞두고서 그때 코로나 정부 때죠. 대대적인 돈 살포를 했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서. 그래서 그때 총선 결과가 이제 굉장히 왜곡되게 이렇게 또 냈습니다만은 또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25조 이렇게 또 돈 살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돈의 그 살포 그 내용을 볼 때 이건 전쟁에 따른 무슨 비상적인 경제 상황에 돈 풀기 결코 그 내용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0% 국민에게 소비 쿠폰 발행해서 돈 쓰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무슨 전쟁에 대비한 그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선거 추경이라고 하죠. 그렇죠. 선거 추경이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뭐 선거를 표를 돈으로 얻기 위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재미 본 걸 이재명님은 또 다시 한번 선거 앞두고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뭐 예상치 않은 초과 세수가 생겼다. 이것을 뭐 쓰는 거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추경이라서 뭐 어떻다 하는 말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권경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정부는 아직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우리 자꾸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뭐 OECD 따져보면 뭐 아직도 여유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지금 OECD에서 가장 빠른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 못지않은 이런 거대한 국가 부채 허덕이게 될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재정 준치 우리가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다들 코로나 다 겪고 있다는 온 지구가 다. 그때 그런 시기에는 불가피하게 국가도 뭐 채무를 뭐 지게 됩니다. 평시와 달리. 그러나 그 상황이 끝나면은 그 부채를 갚게 돼 있어요. 독일 같은 나라는. 뭐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도 그렇고. 재정보건국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고삐가 없어. 고삐를 조이는 게 없어요, 지금. 그냥 풀어놓으면 그걸로 국가부채 늘어나고 마는 겁니다. 국가부채 줄이게 노력 안 해도 누구 하나 견제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늘어나는 국가부채, 아까 이제 권 의원님께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부채만 국가부채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 한전은 100% 국가 투자기관 아닙니까? 부채가 200조입니다. LH 이것도 100% 국가 지금 투자기관인데 LH도 지금 100조 이상 넘는 부채가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가 갚아야 될 채무입니다. 또 지금 가스공사도 지금 뭐 엄청난 지금 그 적자를 부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국가부채 심각성을 좌파들은 이건 뭐 원래 좌파는 책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참 원래 분단 국가로서 이 좌파의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 나라인데 좀 우파가 이렇게 가끔 실수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정권을 넘겨줬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이제 우파가 좀 집권해서 좀 짜임새 있게 이런 좀 살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뭐 너무 이제 임박했습니다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좀 국민들께서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우리 우파 세력에 좀 견제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좀 추가로 말씀 좀 하십니까? 네. 예,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기철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인 채택 문제 등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만 그
오히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사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현재 이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조사위원회의 개최 자체가 위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은 재판에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사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대부분 이재명 말하자면 재판 계류되어 있는 피고인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바로 여당 출신이고 또 이 대통령이 말하자면 임명할 특검도 바로 피의자, 재판을 받아야 될 피의자가 특검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재판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면으로 위법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채에 관한 문제인데, 채무에 관한 문제인데, 이 채무는 아까 신규철 위원님 지적대로 새로운 초과 세수가 생기면은 이게 무조건 전부 빚 갚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상. 그런데 이걸 그냥 추경으로 거주기에다가 이런 일이 만난 건 이것도 위법이다. 위법된 이런 행태가 이거는 거침없이 계속 관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래서 결국은 이 재정 파탄으로 인한 국가 존립의 위기에 처할 우려도 있다. 이 점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신유철 총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다. 예, 추가. 예, 아까 그 법 왜곡죄 말씀을 제가 드리다 말았는데 사실 이건 지금 그 내용 자체가 이건 위헌입니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게 재판한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럼 법 왜곡죄가 있으면은 법 왜곡죄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이제는 권력 가진 사람 비위를 맞추기 위한 재판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법 왜곡죄 처벌할지 모르겠다. 그럼 처벌 당했잖아요. 법 왜곡죄를 만들려면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헌법 개정해야 돼요. 판사는 법 왜곡죄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여서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가장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다. 그 사람들 무슨 민주운동을? 아니 글쎄 자칭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지금 위협받고 있고 파괴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뜨거운 토론을 벌여주신 패널 두 분께 감사와 또 오늘 경청자 그리고 시청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헌법과 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 우위를 극복하는 것은 정파를 떠나서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나온 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우리 사회가 똑바로 옳은 길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지 말라 그랬는데 박수 치지.